음, 조금 또 설명의 스타일이 또 딴 데랑 또 다르죠. 네, 저는 항상 그 써먹을 수 있는 설명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거가 하나라도 더 있고 당장 진행해 볼 수 있는 설명을 생각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의 자료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다 분해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카가 제일 좋잖아요. 네, 첫 번째로 3, 4, 5월입니다. 3, 4, 5월에 지금 모의고사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텀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의고사 후부터 중간고사까지.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부터 저 5월 말까지는 비교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부터 중간고사 기간까지는요, 한 달 동안 죽도록 중간고사 달려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이견이 없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부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중간고사 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비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야죠. 어, 엑셀 파일 보이시나요? 네, 살아있는 우리 설명에 진행해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아직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인데 자료가 하나 축적축적 될 때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한테 이거 안내해 줘야 되겠다는 자료들이 나오면 쌓아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진행해야 될 거는 과연 우리가 목표치를 최종적으로 몇 등급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자, 1학년 때 지금 4.5 그리고 만약에 국영사면 4.8, 국영사가 4.6 이 정도 나왔어요. 지금 먼저 당장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아프시면 전 과목에 대해서만 일단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 과목 영역이 우리 친구가 1학년 때는 4.5고 그 다음에 2학년 4.1이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우리가 단위수를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8단위 두 개에서 56, 그 다음에 2학기 때 2학년 때는 48단위, 24단위 두 배에서 48 될 겁니다. 3학년 1학기는 뭐 22에서 어떤 경우에는 2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있을 겁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 친구가 이번 시험이 끝나면은 몇 등급 정도가 나올지 대략 감이 잡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1학년 때 4.5가 나온 친구가 2학년 4.1이 나오면 3학년 때, 1학기 때 2등급이 나오는지, 2.5가 나오는지, 3이 나오는지, 4.2가 나오는지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같지만 또 엄청 크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2학년 때 것까지의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박혀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등급을 아무리 업 시켜도 결국에 내신이 안 올라가. 그럼 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적당히 해야지. 학생부 채우거나 아니면 수능 공부해야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4.5에서 4.1이 나왔어요. 이번에 3등급 말고 3.8이 나왔다고 하죠. 자, 3.8이 됐으면 예상 등급이 4.23인데 4.2가 되면 4.30이에요. 얘랑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질까요? 6개 대학 지원할 텐데요. 사실은 거의 똑같은 데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합불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4.1에서 4.2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 같은 게 뭐가 중요하다? 점점 상승하는 곡선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 내신을 보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건 이번 내신 등급에서 정말 잘 보면 좋겠지만 내신 등급이 지난번보다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너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눈으로 보이는 점수보다 눈으로 보이는 등급보다 위험성이 더 높아져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보고 나면 중간고사 기준으로 내가 더 갈 수 있는 등급이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좁아진 상태에서 계산을 해놓고 우리 친구가 최종적으로 4.1에서 4.3 사이의 대학을 교과든 종합이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4월 달 후반, 5월 달 초반에 중간고사 끝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이드를 잡고 대학을 정해야 될 겁니다.
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될 거는 바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미쳤죠? 네. 4월 달에 자기소개 써봐야 된다고 하면 10명 중에 4~5명 학부모님들은 얘 지금 웃기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특히 월 컨설팅 받는 친구가 아니라 연간 컨설팅 받는 친구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컨설팅 받는 친구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같이 호흡을 하는 친구들, 이번에 고3이 되는 친구들하고 제가 2월달, 3월달에 2월달에 한번 자기소개 써봤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우리가 중학교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될 건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볼게요. 이 대입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요. 대입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 학습 경험, 교내 활동, 공동체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여한 활동, 그 다음에 대학 자유문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 자유문항도 우리가 차지한다고 치죠. 그리고 우리 위에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에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다 무슨 글감을 채우지? 그리고 저기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80%는 들어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80%는 들어있어야 돼요. 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우리 친구의 자소서 쓰는 내용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7, 80%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20, 30%를 믿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직접 써보는데요. 여기 글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 수 신경 쓰지 말고요. 무엇을 해보는 거냐면 1차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은 여기에 어떠한 글감을 내가 학교 사용법에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셨나요? 자, 1번 항목은 보통 2개 정도의 글감을 3개 정도의 글감을 넣어요. 2번 항목에서는 하나의 메인과 플러스 1개가 조금 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3번 문항은 1개 정도의 글감이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저기에 들어가 있을 글감이 최소 3개입니다. 그 3개, 한마디로 내가 이 진로, 그 다음에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점으로 자랑할 만한 뭐가 있느냐, 활동이 뭐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이걸 정말 잘하고 내 가장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에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을 수 있는 얘기 하나. 이렇게 3가지를 쓸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최소한 하나씩은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입 자소서를 이렇게 대입 자소서 다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면접 질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기소개서 써보면 우리 친구가 학생부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가 보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요번에 글자 수에 맞춰서 예쁘게 쓰자가 아니라 3월 달 끝나고 4월 달 끝나고 4월 마지막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 이후에 자기소개서 써봐야 되는 이유는 학생부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마지막 원포인트 뭐가 될까요? 대회,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주제선택 활동 이런 부분들 중에서 무엇을 채워야 될지 최소한 독서까지 무엇을 채워야 될지 방향성을 잡고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채우는 게 방법인데요? 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정도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활동을 하면 내가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신중한 사람이야. 내가 주의가 깊고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글감이겠다. 라는 걸 학생부에 채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로에 대해서 어떤 진로라는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로라는 목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부한다. 또 어떤 진로의 관점에서 이런 걸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학년 1학기에. 세 번째로요. 첨부 자료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스스로 학습하며 무엇이란 주제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진로에 관련해서 무엇을 찾으며 또는
무슨 논문을 찾아가면서 이 내용물을 자료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라는 걸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면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였다. 어떤 관점까지 고려하였다. 어떤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저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좋을까요? 네,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세특이나 무슨 관리 기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니? 라고 할 때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란색을 막 집어넣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네 안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내는 되는 거니? 라는 상향수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은 저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그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가 뭔데 네 창의성을 너가 나한테 주입시켜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요 네 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고사 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6월 모고가 있는데요. 6월 모고는 약간 고민을 해가면서 6월 모고 전에 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활동을 채우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엄청난 전략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6월 후로 넘어가거나 기말고사 이후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납니다. 채울 게 없고요. 그때 채울 수 있는 건 독서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고생하죠? 이거 만약에 그 고민 안 하고 나면 9월에 자소서 쓸 때 첫 번째 고생하고요. 11월에 면접 대비할 때 두 번째 고생합니다.